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16일 화요일 오전 1시 20분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반도체, 2차전지, 쿠팡 관련주, 조선주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부터 매일 밤 12시쯤에 간단한 시황 정리와 내일의 대응에 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온 분들을 위해서 저는 30대 직장인 투자자고요. 부동산 경매 강사이자 부업 투자자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휴식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만 MTS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소형주보단 시총이 크고 실적이 좋은 가치 성장주를 미리 투자하는 방식으로 추천하고 있고, 아무래도 직장인들은 공부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중요한 뉴스와 소수 종목만 요약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그런 방식으로 매달 5천만 원씩 수익 실현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콘텐츠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증시부터 살펴볼게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고, 외국인 수급이 좀 일정 부분 들어오면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아시아 증시를 보면 중국과 대만은 춘절 연휴로 장이 열리지 않았고, 니케이 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장이 오늘 열리지 않으니까 내일 장은 아무래도 오늘의 코스피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월 15일에 월요일 마감 시향을 보겠습니다. 코스피 상위 종목 모두 상승 마감을 했는데, 제약바이오는 여전히 힘을 못 쓰고 있고 반도체 관련주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기업이 아무래도 쿠팡은 나스닥 상장 이슈가 맞물려 있어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 기업이 반대급부로 상승을 했고, 현대차는 애플 기아차 협상 중단 이후에 여전히 조정을 맞이하고 있지만 거의 한 95% 정도는 주가가 회복된 추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달 제가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도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전기차, 그린 뉴딜, 제약주가 좀 조정을 겪었고 나머지 종목들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이제 2월 초에 투자했었던 카카오가 14% 수익을 내고 있고, 최근에 상승세가 상당히 좋았죠. 그리고 1월부터 강조하고 있는 성장주인 로봇이나 항공우주 종목에서도 한 종목을 선정해서 가지고 있는데 높은 상승력을 보이고 있고, 조선주 같은 경우는 1월에 투자해서 1월에 한 달 내내 조정을 겪었고 2월 초부터 상승을 해서 현재 손실은 다 만회한 상태입니다.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수소법 관련주이면서도 이제 오늘 편두에 편입됐다는 기사가 나면서 5.4%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테슬라라고 써놨는데 토요일에 찍었던 콘텐츠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테슬라 투자법이라고 제가 테라법이라고 줄여서 말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군들이 미국 증시에서도 큰 파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전기차, 배터리, 자율주행, 항공우주, 태양열에 투자해야 된다는 게 저의 주장이고요. 오늘도 전장기업을 제외하고는 다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반도체 코스피 대형주들도 DI 10%, 유니드 8% 비롯해서 오랜만에 반등을 했고, 당연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중소형주도 보면은 TCK, SFA 반도체, 테스 등 다 10% 이상 큰 상승 마감을 했고요. 오늘은 반도체의 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형주부터 중소형주까지 순환매가 이루어졌는데, 오늘 오히려 못 간 종목들이 내일 순환매로 갈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오늘 큰 폭으로 상승한 것들은 좀 조정을 조심해야 되고, 반대로 아직 시초가에 투자하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좀 장초에 투자하는 방식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나 전장 쪽은 아무래도 기아차, 애플카 협상 중단 이후로는 조정을 맞고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 회복을 됐죠. 보시는 것처럼 협상 전과 비교해서 약 95% 정도 회복이 됐고, 아직 기아차나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7%에서 10% 정도는 회복이 되지 않아서 반대로 매수하기는 괜찮은 타이밍입니다. 2차전지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ITC 최종 판결 이후로 첫 장이었죠. 그래서 장초에 SK이노베이션이 빠질 것이 예상이 됐고, 하지만 그래도 8%, 장초에는 8% 정도 빠졌었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오후로 갈수록 하락률을 줄여서 4%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매수 기회가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오늘 SK이노베이션을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기아차를 매수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이렇게 실적 좋은 주식들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주식이 큰 폭으로 조정을 맞을 때 사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쿠팡 관련주. 오늘은 진짜 쿠팡의 날이었죠. 상한가 보십시오. 상한가가 6종목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쿠팡과 조금만 관련이 됐다고 하면 다 상승을 했고 상한가가 6종목이나 됐는데, 이것은 제가 뒷부분에 정리된 표를, 이유와 뭐 표를 정리된 것을 띄울 테니까 캡처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월부터 이제 강조하고 있는 로봇 관련주, 그리고 항공우주 관련주 모두 이제 상승을 했고요.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는 발사가 연기가 되면서 일부 이제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우주에 대한 것들은 성장주기 때문에 한두 종목 가지고 있으면은 커가는 재미와 함께 일정 부분 수익률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은 코로나 치료제 경구약 개발 이슈로 현대바이오만 좀 상승을 했고, 나머지는 사실은 계속 횡보를 거닐고 있는데, 셀트리온과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는 2월 중순이었고, 실적 발표가 2월 말 또는 3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나온다면 당연히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외국인 수급들도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 테슬라가 비트코인 투자 관련 그거 이슈 이후로는 이렇게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상승을 하고 있고, 최근에 유가 상승과 1월 수주로 인해서 선박 관련주도 상승세입니다. 그럼 PPT 이제 장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도체 관련돼서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일제히 상승을 한 거는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확대 행정명령의 기대감, 그리고 퀄컴의 수주 기대감인데, 미국 내 인텔이나 뭐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 생산을 지원해달라는 요구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냈고, 이에 행정명령을 곧 발표하겠다는 게 기대감의 상승이고요. 중요한 거는 아직 발표를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곧 발표하겠다는 거니까 그 기간까지는 계속 상승률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3거래일 동안 5%를 놀리고 있을 정도로 지금 현재 반도체에 대한 수요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에서도 500억 유로를 투자해서 공장 구축하겠다는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죠. 거기에서 삼성전자나 뭐 DB하이텍 같은 파운더리 업계가 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고요.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SK 머티리얼즈, 한미반도체, 파크시스템을 수혜 업체로 꼽았습니다. 다음으로 퀄컴이 최신 이제 5G 모델 칩 X65를 파운드리 업체로 이제 삼성전자가 거론 중인 것도 긍정적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예전에는 TSMC가 거의 일임을 했는데 작년에 뭐 대만 공장 정전 이런 리스크들도 겪어봤고 했기 때문에 올해는 삼성전자에게 일정 부분 수주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고, 그 규모는 1조 원 매출이 예상된다는 내용입니다. 삼성전자에겐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오늘의 또 이슈로 이제 SK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 승소 이후에는 어쨌든 최종 판결 후에 첫 주식장인데, 당연히 뭐 LG 화학의 상승, SK 이노베이션의 하락은 예상된 일이었고요. 어쨌든 그 결과로 인해서 SK 이노베이션이 원재료부터 모듈, 팩까지 모두 수입 금지고 이제 협업도 힘든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단서 조항으로 포드 4년 그리고 폭스바겐 2년간은 이제 배터리 수입을 허용하긴 했지만, 어쨌든 조지아주의 문제는 조지아주에 3조 투자해서 이제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게 중단다는 게 가장 큰 리스크고, 그러다 보니까 조지아주 지사가 뭐 12일에 바이든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를 요구를 하긴 했는데, 현재까지 거부권 행사는 역대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 보이고요. 그보다는 결국엔 협의의 문제인데,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공시된 건 아니지만 LG화학은 약 한 2조 6천억 정도를 얘기하고 있고, SK이노베이션은 한 7천억 대 정도 합의금을 생각하고 있어서 그 차이가 너무 커서 현재로서는 협의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결국엔 K배터리라는 대의명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협의를 좀 줄여서, 폭을 줄여서 협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반면 이제 최종 확정될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폭스바겐이나 포드가 또 새로운 배터리 회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앞으로 이제 LG화학과 삼성 SDI도 반대급부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진짜 쿠팡의 날이라고 할 정도로 쿠팡 관련주들이 큰 상승을 보였죠. 그래서 어쨌든 설 연휴에 쿠팡이 미국 증권위원회에 클래스 A 주식 상장을 위한 신고서 제출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로켓 배송 관련주, 물류 관련주, OTT, 쿠팡 플레이죠. 뭐 이런 왓챠 같은 그런 넷플릭스 같은 느낌의, 그래서 어쨌든 그런 콘텐츠 제작업체 모두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일단 동방, 뭐 KT, TC, 뭐 KTH 저도 참 동방 말고는 사실 못 들어본 기업들이었는데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올랐고,
단지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단기 재료 때문에 상승한 경우에는 해당 실적과 재무 상태를 꼭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재료 소멸로 크게 오른 만큼 큰 하락이 예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시초가 갭상승 띄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물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쿠팡 관련된 주는 이제 정리를 제가 해놨는데 크게 나눠 보면은 동방, 대형포장, 뭐 영풍재지, KCTC, 오텍 이런 거는 이제 배송 관련주로 묶을 수 있고 물류 관련주, 그리고 KTH, KTCS, 뭐 NEW, 쇼박스, YBM, 대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쿠팡플레이 관련 기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 갔던 주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내일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오늘 너무 상승한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고요. 반대로 오늘 좀 못 갔던 관련된 주식들은 상승 여력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내일 장을 봐가면서 좀 대응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요즘 선박이 굉장히 좋은데 아무래도 서부 텍사스나 원유 가격도 오르고 있고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조선주 수주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한국조선해양과 같은 경우는 2월 들어서 이렇게 조선주 주가 상승률이 좋은데 한국조선해양은 1월에 14억 달러를 수주를 해서 작년 같은 분기 대비해서 3배나 늘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실적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상승폭이 굉장히 컸었고 현대중공업주 잠깐 한번 볼게요. 제가 투자한 시점이 이때쯤인데 사실은 그 이후에 정말 많이 떨어졌었어요. 거의 한 15%, 한 20% 가까이 떨어졌었어 가지고 이거 진짜 뭐 되겠나 싶었는데 어쨌든 2월 초부터는 다행히 큰 상승을 이어오르고 있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은 M&A 때문에 들어간 거였거든요. M&A 때문에 1월 달에 투자를 했고 두산인프로코하고 대우 미포조선이 M&A 건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1월 달에 투자를 했는데 어쨌든 두산인프로코 같은 경우는 잘 마무리가 됐고 대우 미포조선은 아직 결론이 안 낸 상태인데 그것까지 합병이 완료되면은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큰 상승 여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만 중요한 건 전 기회부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막 바닥으로 꼬꾸라질 때는 20% 가까이 꼬꾸라지다 보니까 곡선이 엄청 화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당장은 코로나 이슈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이런 주도주들 뭐 이런 아까 제가 말한 테라법에 맞는 주식들을 투자하는 게 사실은 더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막 40만 원대까지 그것도 사실 2017년도의 일이고 그때까지 신고가를 뚫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사실 그만큼 리스크를 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조선해양도 한번 볼게요.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죠. 제가 1월 달에 투자를 하고 나서 쭉 빠졌습니다. 쭉 빠졌고 다행히 이제 2월 달부터는 실적 개선으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실적이 좋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이나 이런 두산인프로코어가 도움은 되죠. M&A 하는 것 자체가. 하지만 아직은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불황기이기 때문에 이런 조선주, 건설기계주가 삼성전자 같은 뭐 반도체, 그다음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 기업에 비해서는 원가 부담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한 달 반 정도 겪어본 저의 생각이고요. 저 역시 이제 1월 달에 투자하고 나서 한 달 정도 물려 있으면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눈에 보이는 진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 돈이 물려 있다 보니까 제가 투자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아쉬웠는데 어쨌든 오늘에서야 이제 약 15% 제가 투자한 거에서 마이너스 15%, 16%까지 갔다가 오늘로서 이제 1%씩 이제 이익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손실은 다 만회를 했고 하지만 주도주들 오른 거에 생각하면은 과연 1월 달에 제가 다시 돌아갔을 때 투자를 하는 게 맞겠나라는 좀 회의감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조선주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저처럼 두세 달 안에 수익을 뭐 보려는 스윙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보면은 어쨌든 뭐 장기 보유할 생각도 저도 생각을 해서 처음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2, 3월에 수주나 뭐 실적 이런 대우조선과의 이제 M&A에 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의 결론을 내보면은 오늘은 이제 미국장 휴장이기 때문에 어제 국내장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조심해야 될 거는 많이 오른 종목들은 당연히 조정이나 수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가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오히려 못 오른 종목들 중심으로 순환매에서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주식을 좀 눈여겨봤다가 장초에 들어가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어쨌든 대세는 여전히 제가 말한 대로 테슬라 투자법 요새 밀고 있는 테라법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전기차, 배터리, 자율주행, 스페이스X 관련된 위성, 그다음에 뭐 태양광 이렇게 물론 뭐 이거 말고도 국내 주식들이 더 많죠. 저는 이제 대표 주식들만 제가 열거를 해놨던 거고요. 이거 관련돼서는 다시 한번 제가 그 토요일 콘텐츠나 일요일 콘텐츠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여전히 전기차나 이런 배터리, 그런 자율주행 같은 반도체 같은 것들이 대세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내일도 오를 수 있다. 오늘 못 간 전장이나 전기차도 내일은 상승할 수 있다. 오히려 조정대가 더 좋다. 사기가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진짜 뭐 마지막에 써 있는 것처럼 오를 때 팔고 떨어질 때 사는 건 정말 진리입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작년 11월, 12월처럼 무조건 오르는 장이 아니잖아요. 우상향한 장이 아니라 3,100을 넘었다는 거는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는 장이거든요. 위험할 수도 있고 언젠가 하락장으로 돌아설 수도 있기 때문에 박스피에 또 갇힐 수도 있고, 그래서 무조건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관점이지만 오를 때 일단 팔고 떨어질 때 사야 됩니다. 그래서 오를 때 남들처럼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거기에 또 올라타가지고 물리지 마시고, 분명히 이렇게 조정을 겪는, 오늘도 이제 전장이라든지 이런 전기차 관련된 주식들이 다 조정을 겪었죠. 이럴 때 오히려 사는 게, 또 SK이노베이션처럼 이슈로 폭락을 했을 때 사는 게 저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이제 2월 15일 시황과 전망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소개를 간단히 드릴게요. 제 채널 소개에 보면 주소가 나와 있고요.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청약, 부동산 경매, 인스타그램, 유튜브 키우기, 뭐 재테크에 대한 모든 강의와 스터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프라인 모임도 일주일에 1회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하셔서 뭐 공개된 글들 대부분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시황 분석을 해봤는데, 뭐 보통 이 정도로 한 15분 내외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최대한 할 때는 간단하고 그러면서도 좀 요약되고 중요한 내용들만 좀 빨리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법학자 훈훈이었습니다.